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태블릿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름 아닌 지구 탈출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확실히 개념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늦은 밤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 그리고 간단한 수치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구 탈출 속도는 이렇습니다. 자, 간단한 수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11.2km/s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11km를 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생각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무조건 초속 11.2km가 되어야지만 지구 중력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 중력권 바깥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11.2km/s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초속 1cm라고 해도요,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이라는 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중력은요, 어떤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큰 물체를 m이라고 하고 약간 작은 물체를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이 중력 힘이라는 공식은 자, G분의 R 제곱 M 이런 공식으로 쓰여지게 돼요. 자, 여기서 G는 중력 상수고요. 그리고 R은 두 물체의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R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력의 힘입니다. 자, 이것을 지구에 적용시켜 보면요, 지구는 무게가 m인 어떤 그런 물체가 되는 것이고 지구 반지름이 R이 됩니다. 자, 요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능의 국어 영역 킬러 문제였어요. 자, 중력을 계산할 때 모든 이 질량들이 이 중심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중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표면에 있는 우리는 이 질량 중심인 m,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R, 지구의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력의 우리가 지표면에서 있는 우리 미세한 m이라는 우리는 어떤 중력의 힘을 받느냐? 자, 중력 상수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지구의 무게 곱하기 나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무게에 비해서 나의 무게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요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생각할 때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사실은 이 중력 상수에다가 그리고 우리 지구의 무게 그리고 지구 반지름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냐? 9.8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9.8m/s 제곱에 바로 그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이것 계산하는 건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력은 뭡니까? 중력은 힘이에요. 힘. 이 역자가 힘 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공식이 하나 있죠. 자, F는 ma.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a와 g, r 제곱분의 지구의 무게 곱하기 나의 무게 m은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관성 질량이나 중력 질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m이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는 g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바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9.8m/s 제곱이고 실제로 얘를 우리가 보통 G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있다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중력은 지구 위에서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구 중력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겠죠. 자, 우리 요것을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적분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력을 거슬러서 지표면에서 지구 밖에 무한한 공간으로 어떤 물체를 보내는데 드는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적분을 합니다. 자,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은 자, 적분
R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자 F, R에 D, R이에요. 얘는 다시 한번 이 적분을 하면은 이 F는 힘이니까 이 힘 결국 뭡니까? 중력이에요. 따라서 R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되는데 DR이니까 적분 변수가 R이라서 요 위에 있는 GMN은 그냥 상수가 돼서 적분 기호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GMN에 마이너스 R분의 1에 R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그냥 얘는 R분의 GM, M 요렇게 우리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R이 지구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중력상수, 지구의 무게까지. 자, 이거 알 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없네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그저 방향의 문제일 뿐이니까 절대로 신경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실제 적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자, 에너지, 자, 한 일의 단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줄입니다. 이 일은 자,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 힘 곱하기 거리를 하면 우리가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일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가요. 이 줄이라는 단위는 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곱하기 세크의 제곱 요렇게 단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에너지의 단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너지는 우리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자, 운동 에너지 여러분 2분의 1 mv 제곱 요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m이 질량이고 v가 속도니까 이 단위도 결국엔 뭐냐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자, 보세요. 일과 에너지는 그 단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요만큼의 자, R분의 G, M 요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텐데 요 에너지를 내가 극복을 하려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좀 전에 봤던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2분의 1 mv 제곱 물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자체가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있는 요 에너지보다 더 크다면은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V가 바로 탈출 속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사실 V는 루트 자 R분의 G, M, A, E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봅시다. 아까 자 우리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얘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얘는 2 곱하기 9.8 곱하기 지구 반지름 R 요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R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제곱해주고 R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11.2 킬로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맞잖아요. 지구 탈출 속도 11.2km 맞지 않습니까? 맞긴 맞는데 자, 여기 공식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가요, 갑자기 한 번에 에너지를 받아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11.2km per sec라는 이런 엄청난 속도로 지구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얘는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네. 자, 총알 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에서 총을 쐈는데 총알의 속도가 만약 초속 11km라고 하면은 지구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이거 물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켓은 어떻습니까? 계속 에너지를 가하고 있죠. 자, 이 에너지가 한 번에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자,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있고 이 공급된 에너지의 전체 합이 우리가 지구를
지구 중력 에너지인 요 값을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받은 에너지가 분명히 이 값을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초속 1cm인지 뭐 1m인지 1km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에어쇼에서 항공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는 11.2km가 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그냥 이 11km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자, 물론 항공기의 경우에는 공기를 미는 힘으로 추력을 얻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로켓 같은 경우에는 보초 자체 연료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 여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속 11km라는 그 공식은요, 지표면에서 한 번에 그 속도를 가지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사실 탈출 속도라는 것은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표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공식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의 수치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면은 지구 중력권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도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종종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